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2억 주택에 대해서 LTV를 강화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책 대출에서도 DSR이 확실하게 또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대책에 이어서 또 다른 부동산 시장 규제책을 발표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온 이유, 바로 어제 발표된 부동산원에서 나왔던 전국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세,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습니다. 628 규제가 보통 규제가 아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강도가 센 그런 규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달 정도 됐는데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네 라는 물음표가 지금 딱 찍힐 정도로 집값 자체가 또 강남과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정부와 업계가 금융당국의 어떤 필요성의 전제하에서 주택담보대출 LTV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2차 규제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초강도 1차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발이 점점점 시들어가면 또 강력한 2차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 자금줄을 일단 또 커팅을 해야 되는 그런 또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40%에서 50% 수준인 LTV를 대출 금액이랑 가격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그런 어떤 방식, 낮추는 거죠. 한 30% 그리고 20%. 자체적으로 지금 은행권에서는 30%까지 또 낮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란 얘기죠.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이후로 가장 강력한 LTV가 시동을 걸게 되면 8년 만에 이제 기존 시스템 폐지가 되고 가장 강력한 규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아니죠. 서울은 대부분 이제 10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대출 한도가 6억 원보다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억이 뭐냐, 3억으로 더 줄여라, 이런 이론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LTV를 딱 조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또 완전히 또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금융상품에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확실하게 또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국민신한, 하나은행 별도 변동사항이 없지만 농협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자율규제 시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미 LTV 30%를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우리은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자체가 그리 커다란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금융위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대출 규제 검토 확정된 바 없다. 그러니까 검토된 바가 아니라 확정된 바가 없어요. 워딩을 잘 봐야 돼. 지금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검토가 이제 확정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억 주택,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대로 이렇게 묶어놨었죠. 12억대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1차 규제보다 더 강력한 어떤 이 자금줄을 조일 수 있는 그런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 지금 매매가 변동률 보시면 0.43에서 쭉 내려왔었는데 다시 올라서고 있어요. 0.14. 예. 이게 어느 정도 한 달, 4주에서 5주 상간에는 약발이 좀 먹혔어.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건 언젠가는 다시 서울 강남권 그리고 마용성 집값은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저변에 쫙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냥불만 딱 끄면 휘발유가 그냥 완전히 그냥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불 붙는 거는 순식간에다라는 이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이 계속적으로 집주인들을 그냥 북돋고 있는 겁니다. 지금 627 가계 대출 규제가 초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주담대 최대 한도가 지금 6억 제한이 됐었죠. 근데 전세 대출 3억으로 제한하겠다라는 또 찌라시도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6억도 얼마만큼 약발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 달 정도 딱 돼버리니까 이게 다시 올라서고 있잖아, 집값이.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위에서도 이거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걸 6억을 그냥 생짜로 3억으로 그냥 끌어내리기, 그러니까 LTV를 조정을 해버리면 자체 시중은행에서 지금
40%, 50% 규제 지역에서 지금 할당된 LTV를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은행이 지금 30% 적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 그런 의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세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타이트한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2억 5천입니다. 5천만 원 줄었죠. 그리고 뭐 버팀목 대출 전세보증금 최대 80%까지 지원되는 상품인데 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활용을 했었죠. 이 실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대출 규제의 어떤 그 파이 안에 딱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고강도 규제였는데, 이게 지금 LTV 조정을 통해서 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개월 내 전입 의무 역시도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전세 시세를 보면 강남구 레미안 원베일리 14억, 그리고 반포자이가 10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0%에서 지금 70%까지 지금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세가가 아니라 지금 매매가가 올라서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경기권을 보시면 뭐 거의 전세가가 70% 이상 떨어지는 평택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50% 이상 떨어지는 수원시, 그리고 과천시도 매매가는 1억밖에 안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6억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세 쪽에 이 대출 규제를 더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어떤 백업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더 매매가가 좀 움츠러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지금 이미 보금자리로는 3개월 내에 전입해야 돼, 대출 받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초강력 규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2주택 이상 주담대 금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지금 2주택 이상에게는 LTV가 0%입니다. 안 나와. 그냥 대출 자체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주담대 최대 1억 원 제한, 이거 생활안정자금 목적인데 이것도 지금 매년 갱신이 안 되는 뭐 가장 강력한 규제 아닙니까? 주담대 1억 한도가 매년 갱신이 안 돼. 한번 1억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주가 올해 뭐 6월달 27일 이전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3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대출 한도는 7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야박하죠.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쪼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고요. 40년에서 30년 축소, 어디가 새마을금고도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여기 보통 반백년, 50년 주담대 금리 많이 적용을 했거든요. 이걸 전국으로 지금 확대할 만큼 굉장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금융권도 상당히 자사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 이게 크죠. 이게 지금 전세대출 부분에 있어서 세입자 보증금 마련해서 잔금을 치겠다라는 이 마스터 플랜이 완전히 그냥 어그러진 겁니다. 신한은행까지도 지금 수도권 외 지역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때리고 있어요. 와, 이거 엄청나죠. 지금 수도권만 해당될 줄 알았는데 이게 수도권 외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입자의 보증금을 잔금 쳐내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가 난리가 났죠. 지금 떨어지는 추세 보십시오. 수직 하강이야. 전세대출, 특별히 소유권 이전 담보로 한 이 세입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면서 매매가를 뭐 동시에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억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집값 자체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퇴로를 또 틀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이유는 신고가, 최고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집값들을 그냥 들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돈줄이 막혔기 때문에 마포 집주인들도 이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겠고, 라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무피가
뭐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피란 건 쌤쌤입니다. 내가 분양권 가격 그대로, 내가 산 가격 그대로는, 일단 입주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P라는 게 지금 플러스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P로 또 완전히 또 돌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마포 송파 분양권도 지금 쌤쌤 거래, 무피 거래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분양권 시장도 싸늘하게 지금 변하고 있죠. 전세 시장 역시도 레미안 웨스트림 마포구 12억 떨어지고 있고요. 펜트하우스 역시도 6억 7천. 대체적으로 마포구 전세가도 30%에서 60% 정도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매매가 역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5억에서 지금 7억인데 최근 나온 이 매매가는 거의 9억 이상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출 규제 중에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지금 낮춰버리고 있습니다. 그죠? 허그에서 일정 정도 보증을 해주는 건데, 이게 보증이 이제 허들이 낮아져 버리면, 이거 고스란히 이제 돈을 빌려온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보증을 해줬던 허그에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수도권 규제 지역이 80%, 지방은 90% 정도로 확실히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10% 낮추는 80%까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전세 대출 자금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지금 집값이 오른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세 대출 막히자 연말 뭐 입주단지 현금 세입자 찾기에 뭐 비상 걸렸다고 하고 있는데, 역시 앞으로 이 627 대책 규제를 굉장히 또 우습게 보고 뭔가 좀 다른 우회로를 찾는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 상구와 마용성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사람들에게서는 규제는 아무런 그냥 미풍에 불과한, 그냥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나온 그런 뭐 규제로서 그냥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값을 뭐 펌프질할 수 있는 그런 이 여세를 몰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대표적으로 메이플자이가 전세에서 월세로 지금 완전히 뭐 엄청난 속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로 전세 보증금 대출 확보 어렵기 때문에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적으로 지금 8억까지 내려갔네요. 9억까지 내려갔다고 했는데 지금 8억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전세에서 지금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좀 빨라서 어떻게든 집주인들은 현금을 좀 만져야 되고, 그 현금으로 자기 잔금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고요. 서초구 전체 전세가도 역시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하방 압력은 받고 있지만 매매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그죠? 서초구 매매가 역시 지금 2억, 1억밖에 하락 안 합니다. 여기 강남 쪽. 그리고 마용성. 마용성이 대출 규제 나오고 한 1, 2주 상간에는 뭐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이 시세 파이가 깨져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근데 조금씩 이게 그냥 두드려 맞은 그 어떤 충격을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시세 차익이라는 맷집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한목도에서 강 큰 외국인들까지 그냥 가담을 해가지고 100억대 아파트 쇼핑까지 그냥 주워 담고 있잖아, 이거. 그냥 이 사람들은 국내의 어떤 이 가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산 가치 기준. 그러니까 여기도 대출 규제가 자국의 기준을 받기 때문에 뭐 그냥 소방호수 길게 딱 끌어다가 그냥 퍼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무조사나 여러 가지 뭐 탈법, 위법 사항이 있는지 지금 뭐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뭐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되죠. 상당히 앞으로 이 고점을 물고 있는 집값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고가 순위를 보더라도 뭐 레미안 원밸리가 92억, 레미안 퍼스티지가 80억, 반포자이 74억, 신반포 2차가 72억, 메이플자이 6. 야, 그냥 아파트 가격이 하늘의 별들이네. 스타다, 스타. 60억에서 거의 뭐 90억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강한 외국인들이 그냥 찝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들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 627 효과가 벌써 끝물인가? 6주 만에 상승폭 확대되는 어떤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공급
면에서 상당히 이 속도를 내지 않으면 627 규제도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에 16곳이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대 7차 81억, 레미안 대치 팰리스 53억, 신자가 딱딱 붙어 있잖아. 신고가를 찍는다. 이 거래들이 뭐 줄기차게 나오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나오지만 여전히 밑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꺼질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그 불을 살리고 있다는 건 앞으로 상승세를 고스란히 얘네들이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물론 등기 안 치고 그리고 편법, 탈법, 우회적인 어떤 집값 띄우기 통해서 집값을 고점에서 딱 찍고 빠지는 그런 어떤 행태들이 뭐 여전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액면 그대로 보이는 지표들을 계속 쏟아내게 되면 뭐 부동산은행이 발표하는 어떤 상승폭도 뭐 증가하는 집값 상승세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6주 만에 다시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건 이거 좀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LTV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대출 규제가 다시 그 카드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의 뭐 8년 만에 기존의 LTV 시스템을 폐지해버리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자기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또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인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집중하시라. 지분 적립이나 이익 공유형 같은 그런 시스템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계속적인 규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때 집값은 확실하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귀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 1차, 2차 와도 뭐 나는 끄떡 없어 끝까지 버틸 거야 라는 그냥 완전히 뭐 가오를 딱 잡아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서 확실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기획재정부가 뭐 이번 세제 개편에는 종부세와 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켰습니다. 굵직한 부동산 이 세제는 당기지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약발이 딸리기 시작하면 이거 전면적으로 카드를 딱 꺼내 들어야 될 그런 어떤 시기가 올 수도 있겠고요. 5주째 둔화되면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당시 뭐 상승을 한다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는 뭐 이 대통령의 공언도 있었겠지만 이거 그냥 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공정시장 가액 비율 현 시세대로 그냥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요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면 세율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부세 매년 뭐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내면 뭐 그냥 후달릴 수밖에 없는 건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승 때 보유세 5단지, 잠실주공 5단지, 반포자이, 아크로리버파크 굉장히 많이 그래도 오르는 편 아닙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이렇게 보유세 내는 거 지금 신고가 찍는다고 하잖아. 41억 7천. 근데 등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신고가를 계속 찍는 그 가격을 보면. 그리고 최고가 뭐 46억 찍었는데 42억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평수별로 가격의 어떤 추이가 다르다. 그리고 반포자이도 역시 뭐 종부세나 또 재산세 두드려 맞게 되면 반포자이는 59억 딱 거래가 끝나자마자 등기를 쳐버렸네요. 이분은 뭔가 좀 자기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어떤 이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고, 지금 아크로리버파크도 역시 종부세나 재산세 두드려 맞게 되면 지금 40억 정도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다른 평수 보면 56억에서 52억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등기 없죠. 여기도 34평. 그러니까 지금 최고가 신고가라는 부분은 좀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반포자이 역시도 마찬가지고 72억에서 66억으로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막 딜레이된 그런 날짜를 그냥 기준 삼아가지고 뭐 최고가다 신고가다 나발을 불고 있는데, 확실한 규제를 통해서 뭔가 삿발을 꽉 쥘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분수령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확 떨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데 어떤 카드를 쓰느냐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2차 규제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세로 다시 돌아설 기미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죠. 고삐를 늦추지 않고 더욱더 좀 단단히 죄어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수순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이 부동산 시장은 투명성,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산 시장의 이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